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일본 보이콧 열풍이 다시 불었다. 1. 일본이 G7을 떠나 한국의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일본은 지위를 잃고 무너졌다. 한편 한국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요 브랜드의 보이콧 물결이 폭발하고 있다. G7이 더 이상 일본의 능력에 적합하지 않을 때 한국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얼마 전 한국에서 불매운동 영순위인 유니클로가 오늘은 지난번보다 더욱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유니클로가 한국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일본 유니클로 본사로 이전하겠다는 것인데요. 기왕 한국인들에게 찍혀버린 거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신보인지 아니면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유니클로는 FR 코리아라는 회사가 운영 중입니다. FR 코리아는 일본의 패스트리테일링이 지분 51%를, 한국의 롯데쇼핑이 49%를 출자하여 만든 합작법인입니다. 1년 매출액이 1조 3,732억 원, 순이익은 1,811억 원. 물론 이는 지난해 실적으로 올해 불매운동이 본격화되면서 FR 코리아의 실적은 무조건 폭락하겠죠. 문제는 한국에서 관리되던 한국 유니클로 고객 상담 및 정보관리 업무가 일본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롯데쇼핑이 유니클로 고객 상담을 맡아왔고 롯데정보통신이 한국 유니클로 고객들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업무들을 일본에 있는 유니클로의 모 회사 패스트리테일링이 하겠다는 것이죠. 전자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유니클로 오프라인 매장들에서 발생한 고객들의 문의, 상담 내용 등의 모든 개인정보를 일본 패스트리테일링에 넘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보도 내용을 보시면 유니클로 측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탁 운영하던 고객센터를 본사 중심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절차라면서 고객들의 목소리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호소했습니다. 최근 한국 내 유니클로 매출액이 70%나 감소하면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유니클로의 모 기업 패스트리테일링이 본격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일본 불매운동이 일본 기업들에게 타격이 전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 한국 분들은 없겠죠. 불매운동이 막 시작하였을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이게도 일본 경제와 기업들을 과대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유니클로만 봐도 알 수 있죠. 한국에서 유니클로 매출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조 3,732억 원입니다. 누가 봐도 불매운동은 장기화됩니다. 왜냐?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국에 사과하는 순간 지지율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기시다 후미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해봐야 조 바이든이 맞춰주는 것과 한국을 공격하는 것이 다인데 이것 보세요. 기시다 후미오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죠. 그만큼 상당수의 일본 국민들이 현재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외교 정책들을 지지한다는 뜻. 이러니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절대 한국에 쉽게 사과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의 불매운동은 장기화될 것이 뻔하죠. 이런 식으로 가면 유니클로가 한국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기회비용, 매출액 기준 마이너스 9,612억 원입니다. 쉽게 말해 매출 9,612억 원을 허공에 날리는 것인데요. 마이너스 70%라는 수치도 높게 평가해 준 것일 수 있습니다. 한일 외교관계가 현재보다 악화될 경우 마이너스 70%가 아니라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유니클로의 매출액이 마이너스 70% 하락하면 모든 비용들을 제외한 순이익도 똑같이 마이너스 70% 하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량과는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 때문인데요. 매출액이 마이너스 70% 넘게 하락하면 한국 유니클로는 적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옷을 팔면서 돈을 잃는 것이죠. 그러니 현재 시점에서 패스트리테일링은 머리를 잘 굴려야겠죠.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빨리 접고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지 말이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 것은 알겠고 일본의 패스트리테일링이 한국에서 유니클로를 운영 중인 FR 코리아에
지분 과반 이상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경영권이 일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클로, 한국인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일본의 패스트리테일링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한국인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이관에 대한 동의는 받아야 되겠죠. 과연 얼마나 이를 동의해 줄지도 의문이고요. 이번 패스트리테일링의 결정은 불난집의 부채질을 한 꼴이 되었습니다. 위 소식을 전자신문이 단독 보도한 후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개인정보를 일본으로 반출한다고? 이거 간첩회사네. 개인정보까지 자국으로 빼돌리는데 아직도 유니클로 가는 사람들은 누구지? 탈퇴하려고 접속하는데 아이디 찾기도 안 되다. 네, 정보 삭제해야. 이거 국민청원이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등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한층 더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일부 한국 유니클로 고객들의 정보를 일본 패스트리테일링 본사로 넘겼다는 것인데요. 전자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FR 코리아가 이미 지난 2022년 4월 26일부터 일부 한국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일본 본사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 유니클로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면요. 유니클로는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로 합니다라며 유니클로 회원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었습니다. 전자신문 보도에 의하면 유니클로는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동의하지 않는 회원들은 쿠폰 사용 불가 및 각종 이벤트 혜택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추정. 일본의 패스트리테일링은 여러분의 이름, 성별, 생일 휴대폰 번호 뿐만 아니라 주소까지도 알게 될 겁니다. 이미 사전에 유니클로 자체 회원제에 가입하셨다면 이미 일본에 넘어갔겠죠. 유니클로 불매운동은 곧 유니클로의 대표 모델이었던 이나영 씨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유니클로의 전 메인 모델이었던 이나영 씨가 국내 토종 브랜드인 탑10의 메인 모델로 발탁. 탑10 브랜드를 보유한 신성통상은 베트남, 미얀마, 니카라과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데요. 현재 박서준 씨를 메인 모델로 한 남성 브랜드 지오지아가 가장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브랜드네요. 신성통상 연 매출액은 8,200억 원 수준인데 이번에 유니클로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반사이익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유니클로를 보면 일본 경제가 곧 무너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위명을 떨쳤던 일본. 엄청난 제조업 역량과 금융산업의 성공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국가로 유명했었죠. 그런데 그런 일본이 최근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불황에서 아직까지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참담한 적표를 받게 된 건데요. 몰락하는 일본 경제와 함께 추락하고 있는 일본의 국가 브랜드. 도쿄 소재 대학교를 갓 졸업한 이케우치 신예 씨는 일본의 자랑인 탄탄한 중소기업에 취업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심 쓴다는 듯이 책정된 연봉은 치솟는 물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한화로 100만 원이 넘는 방세로 인해 미래를 위한 저축은 요원할 뿐입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진 이케우치 신야 씨의 모습. 이는 현재 근로자 생활을 하는 일본 국민들의 평균적인 모습인데요. 이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자 최근 일본 경제학자들은 엄청난 위기임을 직감한 듯 각종 경제지의 일을 직시해야 한다는 기고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교수는 최근 도요게 이자이의 기고한 칼럼에서 일본의 선진국 탈락 위기를 주장하고 나섰죠. 그는 얼마 안가 한국이 일본 경제를 추월할 것이고 그 결과 전체 국력도 한국이 일본을 넘을 겁니다. 라고 말하며 일본 경제가 후퇴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일본은 선진국의 지위를 박탈당할 예정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 유니클로의 야나이 회장은 6년 일본은 이미 중진국이 됐고 개도국이 될지 모른다 라며 일본의 몰락을 경고. 학계에선 G7에 일본 대신 한국이 들어가도 할 말 없다는 입장을 밝혀 화제입니다. 이들이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은 OECD에서 선진국을 선정할 때
근거로 삼는 경제적 기준, 즉 GDP인데요. 이 문제는 일본의 GDP가 실제로 폭락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OECD에서 긴급히 회의를 개최해 일본 퇴출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결국 일본은 처참한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고 그들의 결정만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 소식이 일본에 알려지자 일본 경제학계와 기시다 내각은 경악. 기시다 총리는 심지어 이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내각 총사퇴도 고려해야만 한다. 라고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일본이 선진국 지위에서 박탈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나섰는데요. 그 원흉이 밝혀지자 일본 국민들이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경제 침체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현대경제연구원은 일본 경제 실패의 대표적인 이 원인으로 무리한 환율 조작을 지목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일본은 적극적인 환율 조작을 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인위적인 환율 조작이 일본 경제 침체를 유지시켰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서 진행된 경제 후퇴의 원인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다른 요인을 일본 경제 후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지난 2019년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을 감행하고 나섰는데요. 이는 2012년부터 진행된 아베노믹스 정책이 일본 경제를 장기 침체로 이끌자 정치적인 부담감을 느낀 아베 총리가 일본인들의 혐한 감정을 부추긴 겁니다. 바로 이 심각한 오판으로 인해 일본의 먹거리 산업이었던 재료 산업이 완전히 몰락해버리면서 일본 경제가 후퇴하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로 일본은 한국에게 스마트폰, 반도체 등의 재료를 팔아 엄청난 이득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일본의 한 업체는 아베 총리의 한국 경제 공격 이전에 100억 엔 이상의 순수익을 기록하다가 경제 공격 이후 3억 엔 수준으로 줄어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본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던 고부가 가치 제조업이 한국이라는 고객을 잃게 되자 모조리 도산해버렸다고 하죠. 일본은 고부가 가치 산업을 자기 손으로 파괴하고 저부가 가치 산업의 비율을 높여 1인당 GDP 폭락을 자초한 셈입니다. 한편 한국은 일본발 소재 공급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냈죠. 자기 멋대로 거래를 끊어버리는 일본과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고 한국산 소재 개발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한국산 소재를 개발해 일본 기업들의 빈자리를 전부 메꾸는 것에 성공한 겁니다. 새로이 설립된 소재 기업들은 과거 일본 소재 기업들이 독점하다시피 하며 벌어들이던 이익을 그대로 떠안게 되었는데요. 일본이 엄청난 수의 기업을 자기 손으로 줄도산시키면서 폭락시킨 노동 생산성을 한국이 그대로 가져오면서 1인당 GDP가 폭등했습니다. 실제로 노동 생산성을 함께 계산한 2022년 한국의 1인당 GDP는 43,319달러로 41,775달러를 기록한 일본을 추월했죠. 뿐만 아닙니다. 새로운 기업이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그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고급 인력의 취업률이 2020년 이후 약 20% 폭등해 그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 결국 OECD에서조차 선진국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일본 대신 최근 주목받는 신생 선진국으로 2위 한국이 언급되었는데요. 얼마 전 유엔에서는 무려 만장일치로 한국에게 선진국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이 통과되어 한국의 국격과 위상이 나날이 상승하고 있음이 증명됐습니다. 빛나는 경제대국의 역사를 뒤로하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일본. 그 원인은 이어진 자신들의 실책이었기에 전 세계의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반면에 일본이 차지했던 경제대국의 지위에 서서히 한국이 등극하는 모습인데요. 과거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언급하셨던 문화강국의 지위를 달성함에 이어 모든 순국선열들의 염원이었던 부국강병의 꿈마저 이루어낸 한국. 그 찬란한 도약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